안녕하세요. 솔직하고 시원한 인터뷰 재현영의 톡톡 재현영입니다. 매년 12월이면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구세군 자선냄비의 종소리인데요. 광주에서도 매년 같은 자리에서 늘 함께하면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가득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박건영 사관을 지금 만나러 가시죠. 이번에 자선냄비 주제가 세상 가장 낮은 곳에 기쁨을 위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선냄비를 통해서 정말로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자선냄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도와줍시다. 여기는 구세군 자선냄비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봐줘야 할 그런 이웃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세군 냄비는 저희 같은 학생들도 조금만 돈이라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구세군 냄비를 많이 봐서 그런지 불우이웃 돕기로 알고 있어서 좋은 취지로 냈어요. 요즘에 좀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함께 좀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KBC 열린공간톡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구세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건영 사관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한창 바쁘시죠? 네, 특별히 바쁜 일이 더 생겼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은 그냥 보통 교회를 섬기는 일을 물론 하면서요. 네. 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냄비 운동을 하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는 일을 하려고 매일 거리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네.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럼 한국 구세군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구세군은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세군입니다. 네, 구세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유래가 궁금하거든요. 구세군은 영국에서 1865년도에 런던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에서 일하던 윌리엄 브루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빈민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동시에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한 것이 구세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한국에서 시작된 건 언제죠? 예, 한국에서 시작된 것은 190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1908년 10월 달에 허가도 정령이라는 선교단 일행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서울 신문로에서 복음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어려운 그 시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네. 구세군이라는 이름을 듣고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다. 자기도 군대로서 군대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모여서 한때 많은 사람들이 구세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그때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네. 광주 전남에 이렇게 퍼지게 된 건 언제쯤이죠? 광주에 오게 된 것은 1938년에 왔습니다. 1938년 6월 20일부터 광주 시내에서 복음 전도가 구세군을 통해서 복음 전도가 시작되었고, 이제 광주보다 먼저 여기 전라도에서 된 것은 목포라든지 또는 군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와서 이제 광주에 정착하게 된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전역으로 퍼지게 된 거군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구세군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어떤 뜻인지는 잘 몰라요. 설명 좀 그래요? 해주시죠. 그냥 구세군은요, 말 그대로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네.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 이제 S자를 두 개를 이렇게 붙이고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이해서 여쭤보려고 네. 했어요. S자 두 개는 뭐냐?
내가 구원받았느냐, saved. to save. 그러니까는 내가 구원받았느냐, 가서 구원하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두 개를 이렇게 양쪽 붙이고 다닙니다. 그럼 항상 달고 계시는 이거 거예요? 항상 붙이고 있죠. 네. 또 구세군이 군대식 조직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독특해요. 설명 네. 좀 해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는 군대식 조직이 제일 효과적이고 군대식 행정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식 조직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입고 계시는 의상도 군복인 건가요? 저희들은 군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가 똑같이 입는 아, 그래요? 군복인데 우리 구세군이 전 세계 128개국에 지금 현재 네. 전해주고 있는데 그 128개국 군인 구세군 분들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만 아프리카 케냐나 나이지리아라든지 네. 인도라든지 이런 데만 조금 전통적 색상을 존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 나머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전 예. 세계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군복이군요. 그럼요. 굉장히 멋지고 잘 어울리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럼 군대라면 계급도 존재하는 건가요? 네, 계급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우리 계급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네. 예비병이라고 합니다. 아, 예비군처럼요? 예. 그 다음에 병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례를 받은 사람을 병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나 장로님들처럼 우리 구세군에서는 부교와 정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구세군 사관 대학교를 나와서 참의가 됩니다. 구세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부의가 됩니다. 별 하나.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열심히 잘하면 네. 정의 2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정의 한 지 15년이 지나면 저 같은 경우는 참령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참령이 있고 참령 위에 있는 계급은 부정령이 있고요. 부정령 위에는 정령,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장. 전 세계 구세군을 통괄하시는 대장이 한 분 계시고요. 그 위에 우리의 총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대한제국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명칭을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깊네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사관님께서 네. 구세군을 어떻게 처음 만나셨는지 궁금해져요. 저는요, 제가 살던 동네에 구세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세군 다니는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구세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50년 되고 있네요. 지났네요. 50년째라고요? 네. 대단한데요. 네. 이렇게 꾸준하게 봉사의 삶을 살아오고 계시는데요. 네.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나요? 우리는 그 동부인이 목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동부인이 동일하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이제 대전에 아동들을 보육하는 그 후생학원이라는 시설이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봉사를 했었고요. 또 저희들도 이제 목회 사역하면서 지역 아동센터라고 네. 그 결선가정 자녀들을 돌봐주는 시설에서 한 3년 동안을 섬겼던 일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회 제가 28년째인데 그 28년 동안 거의 교회를 섬기면서 또한 중간중간에는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린 친구들을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런 활동을 해오시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을 텐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요. 네, 저희들이 이러한 봉사를 하고 이런 일을 섬기고 또 이런 일에 헌신하게 되는 이유는 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고 또는 헌신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또 기억에 남는 분들도 여러분 있겠지만 28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서 묵묵히 도와준 제 아내 윤영희 사관이 아주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럼요.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내분께 한 말씀 드릴까요? 윤영희 사관 힘들고 어려워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지켜주고 도와준 것 고맙고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분 너무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는 아직도 우리가 돌봐줘야 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사람의 마음으로 함께 손잡고 올라가
하지만요, 또 사람들이 시즌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선냄비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면 힘이 나고 또 즐겁고 재미있고 힘든 줄 모릅니다. 평소에 기부하고 싶었는데 오늘 쉽게 기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힘드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모두 사랑해요. 네, 그럼 사관님께서는 광주에서 활동한 지 얼마나 되셨죠? 광주에 온 지는 2015년에 왔어요. 아, 그래요? 예, 광주에 온 지 2015년에 왔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군대식이라 발령제예요. 네.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안 갑니다. 그럼 옷 벗어야 돼요. 아. 그건 거역하는 거니까. 아니,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무조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찾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살려내고 인도하는 일을 그냥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광주 와보니까 어떠세요? 광주에 와서 처음에는 좀 저희들도 이제 지역마다 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맞는 게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다 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주 이제 잘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광주를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구세군 하면 아무래도 자선냄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이 사관님의 첫 자선냄비 활동 기억나시나요? 아, 저는요, 자선냄비를 네. 청년 시절부터 했으니까요. 청년 시절부터 하면서 자선냄비를 개원해서 세월 따라서 많이 변화되었어요. 네. 오랜 세월 동안 하면서도 변화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1928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올해가 88년째입니다. 자선냄비가. 88년째가 되는데 그 88년 자선냄비의 역사를 통해서 좋았었던 일, 경험했던 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선냄비에 사랑을 담아주고 정말로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아주고 또 예쁜 고사리 손들이 와서 함께 담아주고 하는 네.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고 또 그냥 흐뭇하게 해주고 또 자선냄비를 이렇게 거리에서 춥거나 눈이 와도 사랑의 종소리를 울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네. 바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그런 큰 힘을 넣어주는 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네.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네, 처음에는 동전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때는 10원짜리죠, 10원짜리 옛날에. 그렇구나. 네. 노란 10원짜리였었는데 얼마 후에는 이제 한 100원짜리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주로 이제 제일 많은 게 1000원짜리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네. 정말로 돈 많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100만 원씩 봉투에다가 또는 어떤 분은 500만 원씩 봉투에다가 이름 없이 살짝 넣고 얼른 사라져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네. 아주 보람도 느끼고 정말로 고마운 마음 정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듣는 내내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이 자선냄비 활동을 하면서 네.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텐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나요? 에피소드는 저희들이 이제 80년대에는 데모가 많이 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데모를 많이 할 때는 자선냄비 네. 하다가도 막 자선냄비 통 들고 골목 가서 숨었다가 다시 그 사람들 지나고 또 나와서 하고 이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우리 자선냄비 역사를 보면 6.25 때도 제주도라든지 부산에서 쉬지 않고 자선냄비 종소리를 울릴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심성이 항상 언제든지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쉬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역사의 현장 속에도 구세군이 항상 함께했네요. 네. 크게 예를 들면 네. 서울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었잖아요.
순간에 무너졌던 거기에 제일 먼저 달려간 게 자선냄비 구호단입니다. 어, 그래서 구세군에서 제일 먼저 가가지고 제일 장기간 동안 50일 동안 거기 있는 공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식사를 제공하고 한 데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네. 거기에서 최고 맛있는 음식으로 아주 훌륭한 주방장이 재능 기부를 하셔가지고 한 끼에 400명씩 정도 해가지고 그 진도 팽목항에서 거기 그 체육관에서 오신 유가족들이라든지 또는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거기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고 준비했던 그런 일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데 요즘 참 안타까운 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나눔의 손길도 꽁꽁 얼어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구세군에서 자선냄비를 하면은 가끔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아, 이렇게 네. 경기가 어려우니까 힘들고 어렵겠다. 네. 올해는 목표치나 제대로 할까. 그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게도 경기가 어려울 때는 더 들어왔어요. 그래요? 네. 이야, 이거 대단하다. 네. 더군다나, 1997년도 외환위기 IMF 사태 났을 때도 덜 들어왔다는데 더 들어왔어요. 그렇게 실업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더 들어왔고요. 또 최근에도 2007년도경에 그때도 힘들고 어려웠다고 했는데도 금융 사태가 났을 때도 잘 유지가 되어서 우리가 목표했던 바를 잘 할 수가 있었고요. 다행이네요. 예, 아주 참 잘해줬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네.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 광주에서도 이렇게 촛불 집회 나오시는 분들이 네, 그렇죠. 많이 그 촛불 집회 끝나고 나서 협조를 해주셔서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광주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네. 아마도 그 사회적 분위기가 냉랭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그 냉랭한 분위기가 있어서 좀 이렇게 도와주는 마음이 아직은 타오르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뜨거운 마음으로 잘 자선냄비가 펄펄 끓을 수 있도록 네. 그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따뜻하게 대표줄 줄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눔 활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그 말을 하면 역지사지라고 하면은 좀 그럴까요? 저 어려운 이웃들, 네.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이웃들, 차마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들, 우리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도 그런 형편이 있었을 때가 있으니까 네. 그럴 때 그분들이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면 얼마나 그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 반감도 오히려 사회적으로 감동을 나누는 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마 따뜻한 겨울 또는 따뜻한 자선냄비가 되지 않을까. 또 돕는 그분들도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런데요, 한편에서는 이 자선냄비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신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에 쓰이는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모르시는 분들은 막 오해를 하면서 SNS에 올라온 것들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선냄비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는 긴급구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해 지역이 났다든지 또는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쳤다든지 해서 그런 현장에 가가지고 긴급구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기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해가지고 도무지 집에 살 수가 없어서 네. 나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키우는 일을 하고요. 또 모자가 함께 그 남편하고 못 살으니까 폭력하는 남편하고 못 살으니까 가정을 떠나면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들을 가정처럼 꾸려줘서 거기서 다시 살면서 다시 자기들이 독립해서 살아갈 때까지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또 이 사회에 그 미혼모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 미혼모들을 잘 양육하고 또 아기를 잘 낳게 도와주고 또 그들이 그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도 자기들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나 몽골이나 중국 또는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에 있는 그 의료 시설이 떨어지니까 네. 그런 데에는 심장병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 심장병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다 완전히 치료할 때까지
치료해서 100% 치료됐습니다 하면 이제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는 일을 자선냄비가 하고 있고요. 자선냄비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는 국가에 대한 고마움 또는 자기들은 모르는데 도와주는 그 손길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건강하게 또 멋지게 꿈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 자선냄비 하는 보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곳곳에 쓰이겠군요. 그럼요. 네, 그런데 요즘 또 자선냄비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진짜 자선냄비 구별법을 좀 알려주세요.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다 찍어서 이렇게 보내니까 그렇죠.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알게 되고요. 우리 구세군 자선냄비는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그냥 아주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또는 형체적으로 아주 공인받은 그 자선냄비이기 때문에 누가 그걸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460곳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이상하면 금방 표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해서 또는 얘기해서 조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선냄비 모금할 때 이 공공모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자치부 장관님의 허락을 받고 저희들이 또 예산을 써가지고 이 예산을 내년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금합니다. 그렇게 모금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목적한 말대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다시 보고를 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선냄비 모금해 주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사랑을 담아주시는 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원했던 바, 마음에 생각했던 바대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절대 사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안 되겠죠. 혹시 의심이 가면 이제 구세군에 문의를 하면 자세히 알려주시겠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네,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네. 그렇다면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원래 우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허락받은 거는 뭐냐면 11월 1일부터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1년입니다. 기간은. 네. 1년인데 저희들 12월 달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주로 나오잖아요. 12월 달에 주로 나와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1891년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항구에서 갑작스러운 재난이 생겼습니다. 배가 좌초가 돼가지고 천여 명 정도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재정적으로. 그때 이제 항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던 사관님이 있어요. 조셉 머핏 사관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시설 내에 있던 큰 솥 그걸 가지고 항구를 갖다가 걸었어요. 그리고 갖다 써붙였어요. 지금 재난이 생겼는데 이분들을 먹일 수 있도록 이 냄비를 끓여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모여진 돈들이 바로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만큼 모금이 모여져서 이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또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질 때 또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올 해나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하는 그런 때에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그래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겨울에 이렇게 나와서 집중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선냄비의 유래가 너무 아름답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선냄비를 사랑해 주셔서 자선냄비에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믿어줘서 작은 정성을 모아주시는 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자선냄비 주제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 기쁨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질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면 얼마나 희망이 있고 그리고 뿌듯하고 훈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 차가운 겨울을 잘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선냄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또한 나눔이 가득한 연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식힐 수 없는 온정들이 모여 올해도 빨간 냄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작은 나눔의 실천으로 춥지만 따뜻한 겨울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재현용의 톡톡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